여러분 주말에 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하나가 맞았는데 요거 한번 베팅한 거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총 3게임 베팅했어요. 그래서 본머스 뉴캐슬, 그 다음에 울버랑 첼시, 그 다음에 리버풀하고 브렌트퍼드 했는데 리버풀 경기가 터져가지고 한번 베팅을 해보겠습니다. 복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본머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 승에 걸었는데 마지막 그 본머스가 극장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. 골치가 돼가지고 결국엔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. 그래서 이건 부러졌고, 두 번째 울버랑 첼시는 이건 제가 분석을 잘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울버 승에 걸었는데 결국엔 첼시가 대승을 했죠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리버풀이 2점 차로 이긴다. 햄무에다 걸었죠. 여기 이제 운 좋게도 맞아가지고 11만 4천 원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세 경기 한번 복귀해 볼게요.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보머스하고 뉴캐슬 경기예요. 작년에는 두 팀 다 이제 중위권이었는데 뉴캐슬이 조금 폼이 좋았었죠. 뉴캐슬이 좋아서 아마 뉴캐슬로 많이 몰렸을 거예요. 몰려가지고 뉴캐슬 승을 예상한 분이 많았을 텐데, 보면은 뉴캐슬 아마 한 2배인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. 근데 본머스하고 이제 비기게 됐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했어요. 뉴캐슬이 조금 이제 점유율은 높긴 했는데 좀 비슷했고, 선취점은 또 본머스가 뽑았기 때문에 본머스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극장골이 나왔는데 이게 팔에 맞고 들어갔다고 골치가 돼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비겼어요. 그래서 마지막 극장골이 너무 이제 아쉬웠고, 역시 뭐 배팅은 이제 운 위에는 없다. 어떤 뭐 전략을 분석하고 해봐야, 전 경기 분석해봐야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두 팀 다 이제 변변치 않은 중위권 팀이죠. 그리고 두 팀 모두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. 뭐 골을 많이 넣는 팀도 아니고. 그래서 이 두 팀은 이제 올해도 이제 올 시즌도 아마 언더 경기 많이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예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이 경기 아마 많이 거셨을 거예요. 울버햄튼하고 첼시, 황희찬이 선발로 나왔는데 활약은 거의 없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경기의 특징은 이제 울버햄튼의 수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거의 뭐 자동 보는 식으로 뚫려버려가지고 전반까지는 괜찮았거든요. 울버햄튼 이제 골도 많이 넣고 골도 많이 먹히고 이런 이제 팀 칼라를 가지고 있는데, 오늘은 이제 너무 많이 먹혔죠. 6대2로 뭐 깨져버렸으니까 골 아무리 뭐 많이 넣고 공격적으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. 그래서 이제 배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을 많이 먹히니까 울버햄튼은 이제 오버로 가는 거, 그런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. 그렇다고 해서 첼시가 뭐 딱히 잘했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잘했다면 사실 울버햄튼한테 2골 먹히지도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2골을 먹혔기 때문에 전반에는 거의 뭐 비등한 경기였고, 첼시가 위기도 많았거든요. 첼시한테 운이 많이 따랐어요. 그리고 이제 축구는 공격만으로는 이제 좋은 성적이 불가능하죠. 상위권,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.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를 봐도 알 수가 있듯이 일단 축구는 수비가 안 되면은 그 좋은 성적을 내기는 힘들어요. 배팅 하실 때는 울버는 올 시즌에는 오버가 많이 나올 것 같다. 뭐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같은 슈팅을 때리고도 같은 슈팅을 때렸죠. 11개. 오히려 슈팅은 1개가 더 많아요. 유효 슛은 적지만 슈팅 자체는 많거든요. 굉장히 공세로 나왔다는 거죠. 근데 이제 골을 못 넣고 이렇게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결국엔 전술 문제인 것 같아요. 공수 모든 전술 문제가 있지만 특히 수비 면에서 그 울버햄튼 쪽에서 봤을 때 왼쪽 수비죠. 왼쪽 수비가 완전히 그냥 자동문이에요. 열려버리고 거기로 계속 골이 들어갔거든요. 지금 이제 그 울버햄튼 감독이 바뀌었죠. 이 사람입니다. 게리 오닐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23년부터 울버햄튼을 맡고 있네요. 작년부터 맡고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시즌 앞두고 포메이션을 4백으로 바꾸는 다소 파격적인 전술을 감행했다.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 문제점이 2라운드 첼시전 어제 경기였죠. 뼈저리게 드러나면서 처참한 스코어로 패배했다. 이 전술이 뭐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비라는 거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손발을 서로 맞춰야 그 결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인데, 수비 전술을 이렇게 과감하게 바꿔가지고는 한동안은 좀 많이 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일단 그래서 울버햄튼 경기는 이제 전혀 이제 제 분석이 예상이 틀렸고, 마지막 경기 요 경기죠. 리버풀과 브렌트 경기. 리버풀이 이기는 건 당연한데 몇 점 차로 이기느냐, 이거를 이제 예상하는 그런 배팅이었어요. 그래서 배팅 복귀를 해보자면
배팅 성공은 99.99%는 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토토를 분석을 많이 해서 운 7기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제가 토토를 해본 바로는 운이 7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해요. 9 이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까처럼 이제 극장골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본인의 어떤 분석 실력이 그 결과로 이어지진 않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배팅 횟수를 줄이는 거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한 거에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약팀보다는 강팀 결과를 맞추는 게 더 수월해요. 뭐 강팀이 약팀을 이기는 건 당연하지만 몇 점 차로 이기느냐, 요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몇 경기를 가더라도 강팀 쪽에 이제 비중을 더 싣는 게 확실히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3대1, 3대0, 뭐 2대0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다득점이 안 나오고 2점으로 끝났던 이유를 보면은 슈팅도 그냥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11개니까. 리버풀 홈이었거든요. 리버풀 홈으로 오면은 일단 이기기 힘들다. 이렇게 생각을 하죠. 약팀 입장에서는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전술을 짤 수밖에 없죠. 아무래도 좀 최소 실점을 하고 점수차를 줄이는 전략.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전체 경기적으로 봤을 때 득점이 적게 나오는, 이것도 언더가 나왔죠. 그런 이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그다음에 게임은 결국 선수가 하는 거죠. 선수 분석이 어떤 그 이전의 전적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피파 게임을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그 좋은 전략을 짜고 머리를 아무리 쥐어짜내도 선수빨을 못 이기거든요. 실제 게임에서도 그래요. 그 성적을 내는 팀을 보면 선수가 다 좋아요. 선수가 뭐 이름 모르는 선수가 있어도 그 선수의 폼이 뭐 폭발적으로 폭발한다든지 그런 양상을 띠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선수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. 홀짝식으로 뭐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했으니까 이번 게임 이길 것이다. 이런 어떤 전적 분석이 아니고 그 실제 경기를 보는 게 보고서 선수들의 면면을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이 아니라 브렌트포드의 그 골키퍼 플래커 이런 선수한테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. 이 선수 한번 보면은 이분입니다. 마르크 플래컨 31살이고 네덜란드 사람이에요. 프라이부르크에 있다가 작년에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했네요. 네덜란드 뭐 국가대표로도 뛰었었고. 이렇게 보면은 작년 시즌 보면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무려 12선방을 한 미친 폼을 보여줬어요. 12선방. 이제 팀이 못하니까 3대1로 지긴 했는데 이 골키퍼만큼은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이 세컨볼 선방이 능하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 다음에 풋세이브가 돋보인다고 했어요. 이게 낮게 깔려오는 공을 슈팅을 선방해내는. 그래서 저는 이 선수한테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고 또 이제 골키퍼로서 중요한 리더십이나 수비 조율 등의 멘탈리티도 좋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2골밖에 먹지 않았거든요. 뭐 다른 팀하고 하는데 골키퍼가 2골 먹혔으면은 잘한 건 아니겠지만 상대가 리버풀이에요. 리버풀 뭐 지구 최강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리버풀한테 뭐 2골 먹혔기 때문에 이거는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했다. 이렇게 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그 라이브 스코어에서 한번 찍어봤어요. 찍어봤는데 이게 운 좋게 다 맞았거든요. 그래서 리버풀이 승리했고 그다음에 핸디캡도 다 맞췄죠. 2골 차. 그다음에 언업도 맞추게 됐고 스코어도 맞췄어요. 2대0. 그다음에 살라가 넣냐 못 넣냐. 살라가 두 번째 골을 넣었죠.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. 이건 뭐 제가 분석을 잘했다기보다도 운이 좋았다. 운이 좋았고 최근엔 좀 배팅을 쉬어가지고 근데 좀 배팅을 쉬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매일 그냥 매 게임마다 이렇게 배팅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먹는 건 아니다. 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느꼈고, 이제 프리미어 리그 이제 초반이죠. 지금 두 경기 정도 했는데, 초반에는 역배가 많이 나와요. 역배가 많이 나오고, 그냥 정배식으로 막 몰리는 그런 이제 픽을 선택하는 거는 오히려 부러질 수가 있다.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.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. 이번 주도 여러분도 배팅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